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항해를 마쳤습니다. 지구 15바퀴가 넘는 거리를 누비며 30여 년간 묵묵히 한반도 바다를 지켜온 장보고함 덕에 우리나라는 잠수함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를 박수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이 마지막으로 진해 앞바다를 가릅니다. 장보고함이 30여 년 항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92년 독일에서 인수된 이 잠수함은 최초의 잠수함답게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로 명명되며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서남해를 종횡무진하며 항해한 거리는 63만 킬로미터, 지구를 15바퀴 넘게 돈 셈입니다. 길이 56m, 1200톤급으로 작지만 2004년 다국적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해 30척이 넘는 함정을 격침하는 등 존재감은 컸습니다. 장보고함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은 세계 43번째로 북한보다 늦게 잠수함을 들여온 한국을 잠수함 강국으로 만든 토대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첫 항해를 맡았던 초대 함장 등 인수요원들과 마지막 승조 장병들이 함께 최종 임무를 수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새 시대는 국내 첫 3,600톤급 장형 실함과 2030년 후반 배치를 목표로 개발될 핵추진 잠수함이 뒤를 이을 예정.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장보고함은 향후 방산 협력과 수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2개 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K방산의 호실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내 방산 4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증가한 겁니다. 방산 4사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선 겁니다. 가장 실적이 두드러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약 8,500억 원으로 4사 합산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대 로템도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로 실적 성장을 크게 이끈 덕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IG 넥스원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한 천궁2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등이 수익성을 견인해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72% 늘어난 8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카이는 육군 소형 무장헬기 납품 일정이 다소 밀리며 실적이 줄었지만 4분기에는 개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이제 해외 수주가 크겠죠. 우리 방산은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깔렸던 것이 아닌가. 업계 안팎에선 방산 4사가 각각 20에서 30조 원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면서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에서 양국 방위산업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실장은 SNS를 통해 현지 시간 20일 브라디스와프 코시니악 하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방산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유럽 방산협력 대상 국가를 찾기 위해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19일 출국했습니다.
글로벌 무기 수요가 늘면서 우리 방산 기업들의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흐름과 중동의 국방 수요 확대 등 글로벌 무기 수요가 늘면서 K방산의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방산 4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실적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폴란드에 수출 중인 K9 자주포와 천무,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향하는 탄약 수출이 실적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현대 로템도 K2 전차의 폴란드 납품으로 실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차로 180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9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180대를 더 수출하게 됐습니다. LIG 넥스원은 천궁2 등 유도무기 양산 확대와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로 호실적을 낼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분기 다소 주춤한 실적을 보일 전망입니다. FA50의 폴란드 수출이 늦어진 영향인데 KF21 양산과 필리핀의 FA50 추가 계약 등 납품 일정이 하반기에 몰린 만큼 연간 영업이익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전통적 무기 체계에서는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과 북한. 국지전으로 가면 사실은 전통 무기 체계가 엄청 중요해요. 단순한 단기 호재를 넘어 유럽과 중동 등에서 한국산 방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포함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주한 대사는 EU 외에 스위스 대사와 폴란드 대사, 에스토니아 대사, 캐나다 대사, 덴마크 대사, 싱가포르 대사입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해당 대사가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제출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AI, 첨단 기술, 방산 등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고 신임 대사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와 카미스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 체계를 폴란드군이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현지에서 열린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달 초 협상이 마무리된 K2 전차 2차 수출은 계약 금액이 약 65억 달러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